네, 어제 저녁 서면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부산의 시민단체들은 윤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집회를 매일 이어갈 것이라 선언했고 도심 행진도 벌였습니다. 이승엽 기자입니다. 즉각 퇴진하라! 계엄령 선포에 분노한 약 3천여 명의 시민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민주노총과 부산참여연대 등 부산 지역 69곳 시민사회단체가 서면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시민들은 윤석열 탄핵 체포라고 쓰인 피켓을 들어보이며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밤에 잠 한숨 못 자고 진짜 이게 지금 이 시기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치가 떨리더라고요. 평일 저녁 시간이었지만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에 분노한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처벌해야죠. 8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역사가 자꾸 되풀이된다는 거는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아픈 것만 자꾸 남겨주잖아요. 다소 추운 날씨 속에서도 시민들은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자리를 지켰고 집회 뒤에는 서면교차로에서 동천로까지 도심을 행진하며 윤 대통령 탄핵을 외쳤습니다. 부산경찰청은 기동대 2개 중대 등 150여 명을 배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지만 다행히 별다른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산 지역 시민사회는 정권 퇴진을 위한 윤석열 정권 퇴진 비상 부산행동을 꾸려 윤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저녁 대규모 집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승엽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는 계속 집회를 이어갈 계획인데요. 군사 독재에 항거하며 부마 민주항쟁을 이끌었던 부산의 시민들은 이번 계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유태경 기자입니다. 한밤중에 기습 선포된 비상계엄령.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 채 불안에 떨며 밤새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이해를 하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해요. 계엄령이 해제되고도 그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남았다는 게 조금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명분도 실리도 없는 비상계엄 선포였다고 꼬집었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원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 행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치 공포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전쟁 날까 봐 무서워가지고 비상식량 사야 되나 막 인터넷도 막 계속 찾아보고 막 했는데 막 위에는 막 탱크도 막 다니고 한다니까 되게 무섭더라고요. 부산 시민사회는 이번 비상계엄이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에 대한 실패한 쿠데타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국가 반란으로 내란을 획책한 중대 범죄입니다. 45년 만에 비상계엄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 부마 민주항쟁으로 독재 정권을 몰아냈던 부산 시민들의 분노와 그 후폭풍은 여전합니다. MBC 뉴스 유태경입니다. 네, 지역 정치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부산 야권은 한 목소리로 이번 사태를 반헌법적 행위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 퇴진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송광모 기자입니다. 퇴진하라! 퇴진하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번 사태를 두고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국제적 망신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질서 확립이 아닌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선택이었다면서 퇴진으로서 책임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숨기는 것이 많아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계엄령이나 한번 질러본 것이라면 그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부산시당도 대통령 퇴진과 함께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비상계엄의 요건, 절차, 내용 모두 반헌법적이라며 관련자 처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및 그 하수인들을 신속히 체포해 수사하여야 한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은 가운데 당 소속 박종철 부산시의원의 계엄령 옹호 글이 종일 논란이 됐습니다. 박 의원은 계엄령 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윤 대통령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비판이 일자 휴대전화도 꺼둔 채 잠적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즉각 입장을 내고 구국의 의지로 사퇴하라고 꼬집었습니다. 사퇴 초기 민주주의의 후퇴가 있어선 안 된다며 계엄령 즉각 철회를 요구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추가 비판은 자제한 채 민생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저희 시와 시의회도 시민들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또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이번 사태로 시 내부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약속했던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이 더 동력을 상실할 거라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강호입니다. 네, 이번에 기습 계엄 사태로 부산의 정치권도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앞으로의 선거 판도와 지역 현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봅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비상계엄이 내려진 지 2시간 반 만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190인 중 찬성 191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표결에 참여한 부산 지역 국회의원은 곽규택, 정성국, 정현욱, 조경태, 주진우 의원 등 5명뿐. 이를 제외한 부산 의원 13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회의원이 개별적인 헌법기관으로서 국회는 수호하려는 노력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발벗고 국회 본회의장 가서 동참을 해야죠. 자신의 책무를 방기했다는 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제출되면서 거취를 두고 여러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부산에서 탄탄했던 여당 지지 기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로 조기 대선이 열리거나 지방선거를 할 때 야당이 유리한 국면을 맞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기 대선이 되면 순서가 바뀌어버리잖아요. 굉장히 민주당의 유리한 구조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지방선거가 대부분 1년 이내에 가는 거는 거의 허니문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니까 국힘의 장악력이 굉장히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당장 국회에서 연내 처리가 시급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과 해사법원 설치법 등 부산의 핵심 현안 처리는 줄줄이 멈춰버렸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며 윤석열 정권 탄생의 가장 큰 지지 기반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그 어느 곳보다 큰 배신감과 절망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시국 선언이 대구뿐 아니라 전국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시민단체와 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 퇴진 대구시국회의.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며 관련자 모두에 대한 사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윤석열은 즉각 대통령을 내려놓아야 하고 사법당국은 즉각 구속수사를 통해 소유의 쿠데타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처벌을 해야 한다. 대구도심 곳곳에서 시민들이 함께하는 퇴진 촉구 집회가 저녁까지 이어졌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무조건 지지해왔다는 시민들 입에서도 이젠 안 되겠다는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어쩌겠으면 그렇겠나 싶다. 어리석은 짓이지. 좀 쉬있으면 다 내려놓고 싶겠지.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먹고 사는 게 제일 급하지. 뭐 국민들이야 뭐 바라는 게 있겠습니까? 경북대는 교수 학생이 함께하는 경북대 비상시국 회의가 출범했습니다. 경남에서는 불법 계엄 원천 무효와 윤석열 체포를 촉구하는 비상시국 대회가 잇따랐습니다. 대전에서는 출근길부터 곳곳에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팻말이 등장했습니다. 권력을 지기 위해서 적하고 있겠지. 윤석열이가 도덕이 지발질이다. 윤석열 탄핵하라고 많이 나오니까 탄핵 당하기 싫어서 일부러 그러는 거죠. 강원도 원주에서도 이른 아침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기 위해 시민들이 급하게 모였고 윤석열을 구속하라! 충북 지역 시민들은 세계 10위권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했습니다. 2024년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진행을 해서 국민들한테 더 분노를 사게끔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산에서도 오늘 저녁 69개 시민단체가 모여 열린 퇴진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네,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계엄군의 등장만으로도 상상하기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낸 5.18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그날의 아픈 기억들을 소환했습니다. 5.18 당시 계엄군 군홧발에 짓밟히고 탄압당하며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27일 광주 항쟁 마지막 날 아들을 잃은 이근예 씨. 44년이 지난 오늘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뒤척였습니다.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군사독재 시절이 떠올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몸에 나는 뭔 일 날까만 여쭤기로 잠 한심 난자고 그거 보면서 몸에 저러다 또 강주식으로 모두 저러다 우한 다른 뭐 쳤까 그래지고 몸에 떨려갖고 혼났어요 내가. 그날의 아픔을 또 겪게 되는 것은 아닐까. 서울에 살고 있는 딸에게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며 당부하고 또 당부했습니다. 그러면 가슴이 팔딱팔딱 뛰고 춤이 막 입에서 다 버투고 환장하겠더라 그것을 본 게. 오늘 저 사람들 오지 않다 들어가면 왜 저럴까 저러다 죽으면 어쩌려고. 그래갖고 전화로 밤낮 너그러다 애기들 잡고 있어라. 나가지 마라 잡고 있어라. 전남도청을 끝까지 지키다 붙잡혀 끔찍한 감옥 생활을 견뎌내야만 했던 김태찬 씨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동료와 선후배가 피 흘려 이룬 민주주의가 한없이 무너지는 상황을 지켜보며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두 번 다시 생각하기가 싫은 거거든요. 탱크를 앞세워서 헬기를 앞세워서 거리에 뛰쳐나온다는 것은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제2의 5.18이 된다는 것은 정말 두렵고 무서운 얘기죠. 악몽 같은 시간이었지만 5.18 피해자들은 더 이상 물러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수부대원들, 계엄군들을 보고 저희가 80년대 그 악몽이 되살아나서 너무너무 힘들고 아팠습니다. 저희 어머니들이 앞장서서 죽으면 죽으리란 각오로 투쟁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5.18 피해자들은 모두 어젯밤이 두렵고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계엄령이 해제되기까지 6시간 동안 이들의 상처는 덧난 듯 아팠을 것입니다. 5월의 정신을 다시 새기며 민주주의를 성찰해 보아야 하는 때입니다. MBC 뉴스 임진입니다. 네, 오늘 부산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12도까지 오르겠고 주 후반에는 기온이 0도 안팎까지 떨어져 추워지겠습니다. 정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부산은 12월 초 딱 이맘때 초겨울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부산이 4.2도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낮 기온은 12도로 크게 춥진 않겠습니다. 다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와서요.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 아침 기온이 0도까지 뚝 떨어지며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당분간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불이 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부산이 4.3도, 양산 3.1도, 거제는 5.7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12도, 울산 10도, 진주는 1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떨어져 부쩍 추워지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 기온이 다시 조금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시내 도로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부산경찰청 교통정보센터에서 임가현 교통캐스터입니다. 목요일 아침 출근길 시내도로 상황입니다. 출근길답게 도시고속도로 번영로 위로 분주합니다. 먼저 도심 방향으로 옛 반여요금소에서 수영터널 쪽으로 지정체 흐름 이어지고요. 반대 시 외곽 방향으로 원동나들목에서 옛 반여요금소 쪽으로 차간거리 좁혀서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낙동남로 보시겠습니다. 하구원다리에서 하구뚝교차로 쪽으로는 수월하게 지나고 있는데요. 강서경찰서에서 성산 삼거리 가는 길은 지체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조금 지나 르노 삼성대로 명호 사거리에서 신호대교 쪽으로 차량 길게 밀려서면서 지체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수로입니다. 망미교차로에서 수영교차로 구간은 양방향으로 비교적 원활하고요. 수영로 대남교차로에서 KBS 삼거리 쪽으로 편안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 광안대교 위로는 남천동 방향으로 현수교 지난 지점부터 1, 2차로에서 지체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대로 보시겠습니다. 현재 금정구 중앙대로 소정천 삼거리에서 보곡교차로 쪽으로 흐름 좋습니다. 신호 한두 번에 충분히 지나게 했고요. 연제구 중앙대로 시청에서 송공 삼거리 가는 길도 소통이 원활합니다. 끝으로 동구 중앙대로 초량교차로에서 좌천 삼거리 쪽으로 차량은 많지만 수월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경찰청 교통정보센터에서 임가연이었습니다.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 철도 노조가 사측과의 교섭이 최종 결렬되면서 오늘 첫차 운행 시점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필수 유지 인력 등 운용 가능한 인력이 평상시의 60.2% 수준으로 줄면서 KTX는 운행률이 평시 대비 67%, 화물열차는 30%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동해선의 경우 출근 시간대에는 정상 운행되지만 이외에는 배차 간격이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는 오늘 부산역 광장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 예정이며 사측의 입장 변화가 있다면 언제든 교섭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부산 상공회의소는 어제 오전 상근 부회장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대통령 계엄 선포와 해제에 따른 지역 경제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부산 상인은 현 상황이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면서 지역 기업이나 산업계 발생하는 피해 사례들이 있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법원의 대응과 관련해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대법원이 실질적 요건이 결여한 위헌 위법의 무효한 계엄 선포를 알 수 있었음에도 비상계엄에 협조하지 않을 의지를 밝히지 않았다며 대법원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의 미숙하고 잘못된 대응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관련자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시간 반쯤이 지난 어제 저녁 0시 반쯤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 당사 1층 입구에 달걀 한 판을 투척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귀가 조치한 뒤 적용 법리를 검토하고 있으며 당사에 대한 시설 보호 요청이 들어와 순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어제 오후 2시 10분쯤 금정구 서동의 한 화초 재배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비닐하우스 1개 동과 집기류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목요일 아침 MBC 뉴스투데이 부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